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안방명의 공개 클리닉웰입니다. 요즘처럼 습하고 더울 때 딱 올라가는 게 뭐죠? 불쾌지수. 딱 올라가잖아요. 네. 지하철 타기도 뭐 괜히 그냥 괜찮은데 평소에 괜찮은데 또 치면 우매치라고 막 이렇게 막 신경이 날카롭게 저만 그런가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약간 분노가 예민하다. 자, 이럴 때 필요한 게 뭐냐면 좀 행복 지수를 높여줄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하잖아요. 네. 자, 그래서 네덜란드의 라이덴대 연구팀이 행복 라이덴 대학교라고 있어요. 가면 여기 위에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풍차 있고. 자, 근데 행복을 주는 식품 6가지를 발표했는데 보니까 모닝 커피, 다크 초콜릿, 그리고 버섯, 녹차, 자워 클라우드. 네? 뭔데요? 아세요? 몰라요. 독일식 김치인데 이게 소금에 절인 양배추라고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 김치가 있었습니다. 우리 김치가 행복을 주는 이런 식품이라고 합니다. 우리 두 분은 스트레스 받을 때 뭐 드십니까? 하윤 씨는. 네. 저는 아침에 6시에 출근을 하니까요. 네. 출근하자마자 빈속에 믹스커피 쫙 타마시고 믹스를. 그리고 나서 아침밥을 먹으면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커피를 먹고 아침밥을 먹어요? 네, 빈속에 그 커피가 쫙 스며들 때 그 기분. 그리고 아침밥 먹을 때 너무 맛있어요. 그래요? 그때 그래요. 그래요. 이해가 안 가네. 아니요, 괜찮아요. 그 행복 오래 누리시길. 네, 기원하겠습니다. 우리 강 박사님은. 아침은 항상 좀 사람들이 우울하고 좀 이렇게 기분이 찌뿌둥한데 네네. 저도 사실 그래요. 그러나 딱 자면서 딱 침대에서 일어나면서 아침에 우유 한 잔에 이렇게 잼 발라서 식빵 먹는 그거 예. 그러다가 네. 생계란 생계란을요? 크게 가서 유기농 예? 자, 그리고 오늘 특별 게스트 두 분 모셨습니다. 이분은 다 개인적으로 반갑네요. 좋은 에너지를 제가 받거든요. 트로트퀸 님 그리고 안다미 씨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가시니 그리워. 저 안다미 씨 출연하시고 나서 제가 네. 그 방송을 봤어요. 공연하시는 거. 네, 그러셨어요. 가수로서 네. 무대에 쓰신 걸 봤는데 보셨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 훨씬 그게 다. 그렇죠. 농담이고. 저도 알아요. 근데 안다미 씨는 네. 평소에 스트레스 받으면 뭐 하십니까? 왜 가수 생활하시면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잖아요. 생방도 일단 있고 막 저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으면 단 거를 좀 먹게 되죠. 단 거. 네, 달달한 거. 오. 네. 당 떨어지는 달달한 거. 맞아요. 당연하죠. 네. 의학적으로 당연하죠. 그런 거예요. 네, 예전에 저는 그 덴저를 좋아해요. 우리가 장난스럽게 단 거 이랬는데 단 거 먹으면 덴저가 된다고 그런 얘기 했었어요. 농담 삼아서. 근데 저는 달달한 게 땡기더라고요. 아이스크림이나 저도 뭐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네. 커피에다가 약간 좀 시럽을 좀 많이 듬뿍 넣어서 먹어요. 근데 사실 운동권인 안다미 씨는 네네. 운동 열심히 하는데 그리고 단 거는 안 운동이에요. 좋잖아요. 그리고 운동이에요. 그리고 운동으로 또 그렇지. 시원하게 딱 네. 땀 네. 빼면 된다. 네. 그렇군요. 잘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특별 게스트 이분 오랜만에 뵙습니다. 우리 허당 주치 동아대 병원 가정의학과 한성우 교수님 반갑습니다. 맞습니다. 교수님은 스트레스 받을 때 이게 적당한 술이 예. 이 적당한 술은 스트레스 해소에 최고 명량인 것 같습니다. 특히 술 한잔 하시면서 네. 윗분들을 안주로 조금 씹어주시면 네, 네. 그만큼 이 직장인들의 기본적인 스트레스 해소법이 네. 이거 한 잔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예. 내일 건강 프로그램인데 적당한 술입니다. 예. 적당하기 쉽지 않으시던데. 긴 시간을 2차, 술은 3차까지. 적당하게 하고 술은 적당한데, 이게 2, 3차 가시던데. 농담이고요. 여튼 여러분들에게도 좀 특별한 여러분의 행복을 좀 채울 수 있는 행복감을 줄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한데, 사실 김치가 몸에 좋고 맛도 좋고 다 좋은데 딱 하나 안 좋은 게 있어요. 허리 건강이 안 좋습니다. 김장 담글 때 우리 어머니도 허리 다 나가거든요. 옆에서 남편들도 주워 먹는다고 막 이러고 그러면 더 화나고 막 이럴 텐데. 자, 그래서 오늘 특히나 이렇게 좀 습하고 더운 날 허리까지 쑤실 때 이분께서 여러분의 허리를 쭉 펴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오늘의 명의 모셨습니다. 척시원병원 신경외과 이철재 원장님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장마철 되면은 네. 이 허리 그 통증 때문에 찾는 환자들이 많나요? 그렇죠. 그 김장철도 아까 얘기하셨는데 네네. 장마철에는 아무래도 이제 날씨가 습하잖아요. 네네. 습하고 이제 기압이 낮아지고 이러면
이 관절 내에 이제 압력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네. 그럼 관절 안에 뭐 윤활액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이 막 팽창해요. 그래서 우리 뭐 비가 올려나 이런 소리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네. 어르신들. 그게 다 맞는 말이거든요. 네. 일리가 있다고요. 예. 그래서 요즘 같은 장마철에는 환자들이 많이 늡니다. 네. 근데 아무래도 김장철이 아무래도 더 많고 예. 김장이 얼마나 힘들어요. 뭐 쪼개고 뭐 절이고 뭐 시대고 이래야 원장님 되잖아요. 해보셨어요? 아니요, 뭐 봤습니다. 그래서 쪼그리고 앉아서 하는 게 굉장히 부담이 많거든요. 환자를 내버리처럼 생각하시니까. 예. 저희 장모님 같은 경우는 예. 배추를 또 길러요, 길러. 그래요? 그러면 고생이 배가 되죠. 얼마나 고향이 아프겠어요. 밀양이신가? 아니요, 저는 부산인데. 부산인데, 아니, 사모님, 저기. 고성이네, 고성. 고성 좋죠. 예, 그러시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김장철이 더 네. 허리 아픈 환자들이 많지 않겠나. 네. 그리고 요즘 그 장마철에도 환자들이 좀 늘고 있습니다. 어허, 많습니다. 사실 허리 아파본 적 없는 분들 많이 안 계실 때 지난번에 하윤 씨 안 아파봤다 그랬죠? 아, 근데 그 사이에 허리가 아파봤어요? 내가 뭘 했어요? 분명히 온다 그랬지? 분명히 온다 그랬어. 드디어 왔어요. 온다니까 어떻게 아팠어요?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이 오른쪽 뒤 허리가 오른쪽 뒤 허리가. 지금도 아파요. 왜요? 어떻게? 그러니까 외상이 움직일 있었어요? 때 이렇게 허리를 틀거나 스트레칭을 하려고 하면 여기 뒤가 너무 아픈 거예요. 갑자기 아팠어요? 아니면? 어느 순간부터 아파요. 이게 지금 나이를 먹고 있는 이제 신호가 이제부터 오는 건가. 정말. 진짜 여기가 너무 한 대 치셔도 그냥 가만히 있을게요. 박사님 앞에 지금 나이 제가 들면 운전을 진짜 많이 하잖아요. 네, 맞아요. 창원에서 제가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 한 9년 동안 거의 한 18만 킬로 뛴 것 같아요. 그 운전석에다 뒤에다가 방석을 놓고 하세요, 이렇게. 그래도 잘 안 돼요. 안 돼요. 이제 뭔가 그 때가 온 것 기사를 하나 둬야 같아요. 되겠다. 허리 아니, 아픈 때가. 안남미 씨는 네. 허리 아프셨던 적 없으세요? 저는 지금 운동을 잘못했을 때 살짝 이렇게 삐끗하려고 했는데 네.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네, 왜냐하면 무서워서 혹시라도 더 아. 이렇게 충격을 주면 네네. 더 나빠질까봐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멈췄어요. 그러면 잘한 거죠, 선생님? 네. 잠깐만. 그리고 그러면 허리 한 교수님 허리 아프신 적 없어요? 당연히 아픈 적 있죠. 네. 예, 당연히 있고. 그때 뚝 하고 삐었는데 저는 정말 3, 4일을 못 움직였습니다. 아니 아침에 세수하시다가 아니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서 특별한 것도 한 것도 없는데 뚝 삐었는데 거의 3, 4일을 몸져 눕고 결국 저는 알았죠. 이게 삐었다라는 염장건 알았지만 정말 고생합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너무 고생합니다. 사실 저도 한번 아침에 세수한다고 타다가 뚝 하더라고요. 그랬다면서요. 맞아요. 저도. 그래가지고 이걸 이렇게도 안 되고 이것도 아무것도 안 돼요. 이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뭔지 알아. 농담 아니고 진짜 그래요. 이래가지고 뭔지 진짜로 알아요. 이래가지고 병원이 딱 한참 멀어 갔다니까요. 맞습니다. 응급실에 있었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삐는 사람들이 허리도 삐고, 네. 목도 삐고, 다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목도 삐든지 옆 삐든지 꼼짝을 못 해요. 못 하더라고요. 네. 아니 원장님 어떻습니까? 이런 어떤 증상들로 주로 많이 찾으십니까? 이 증상들이 되게 많습니까? 그렇죠. 엄청 많죠. 다 허리 아프잖아요. 네. 저도 뭐 많이 아프고. 네. 그래서 외래에서 저도 진료 보다 보면 뭐 저도 뭐 의사니까 네. 하루 종일 앉아서 외래 진료 보고 이러면 맨날 엉덩이 두들기면서 진료 보고 또 하루 종일 또 수술하면 또 하루 종일 서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편한 자세로 서 있을 수도 없고 그렇죠. 그 자세가 안 좋아요. 그래서 목도 아프고 허리도 안 좋아요. 근데 의사니까 또 아픈 척도 못 해요. 맞아요. 아니,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피부과 갔는데, 피부과 의사가, 피부 관리사가, 피부가 더럽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원장님. 비만 클리닉 갔는데, 배가 불룩한 원장이 앉아있다. 원장님 네. 너무 화내지 마시고요. 너무 화내지 마시고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저도 뭐 아픈 척도 못하지만, 이제 살짝 뭐 허리도 뭐 두들기고, 네. 그 우리 직원분들도 뭐 저를 뭐, 초인으로 생각하면 밥도 안 먹어도 되는 줄 알고, 네. 안 아픈 줄 알고. 지금 그래 욱하셔서 생각하는데, 이 방송을 더불어서 조금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와, 아니, 우리 지금 이 원장님이 평소에 욱하신 게 많으셨네. 또 나오니까 막 욱하셔. 알겠습니다. 네. 예. 원장님도 아프시다는 말씀이시죠. 맞아요. 예. 근데 허리라는 게 좀 대체로 그렇지 않습니까? 좀 아프다가도 파스 붙이고 뭐 좀 온찜질이나 냉찜질 좀 하고 나면 좀 괜찮아지잖아요. 그래서 좀 병원을 안 가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부분이 그렇죠. 네. 병원 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예. 사실 그냥 가면 겁이 나요. 뭐 네. 아무 뭐 별거 아닌데도 겁이 예, 나고, 또 가면 또 돈도 들 것 같고, 그렇죠. 예. 요새 경제도 힘들고, 네. 또 가게 되면 또 병원이 또 뭐, 저 사람이 뭐 믿을만한지, 예. 그런 것도 사실 의심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뭐, 안 가죠. 잘 안 가죠. 그래도 계속 아프면,
계속 아파 죽겠으면 병원 가죠. 왜 안 가요? 이 의학 근데 프로그램인지. 또 희한하게 또 좀 이래 하다 보면 어쩌지 하다 보면 또 낫거든요. 예. 그 아파 다 나았다 하니까 이제 병을 키우죠. 예. 그 엄청 키워가지고 이제 MRI 찍으면 이제 수술해야 됩니다. 그럼 썽부랑 내고 막 그러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병을 키우죠. 아, 그러니까 단순 이 요통, 예. 염좌나 이런 걸 가만히 방치하다 보면은 크게 이제 정말 수술까지 그렇죠. 번지게 된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 별건 아닌 병은 계속 괜찮아지죠. 네. 근데 계속 반복해서 아프다는 건 뭐가 좀 이상한 거잖아요. 아, 그때는 미련하게 참지 말고 병원을 가라. 그렇죠. 알겠습니다. 예. 근데 뭐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해도 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요. 이 세상에 허리 안 아픈 사람 세상에 어디 있어? 아, 그렇죠. 예. 그러고는 다 미뤄요. 그래서 정말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뭐 MRI 찍어서 굉장히 심하게 나타날 때까지 안 가고 미루다가 이제 결국 수술 받게 되는데 어느 정도 이 정도 아프면 가야 된다. 꼭 가야 아하. 된다. 이런 게 있습니까? 그 참 좀 애매한 질문인데 보통 이런 말을 하면은 강 박사님 참 좋은 질문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데 아니 뭐 체질이 얼마나 심한 병원 가야 됩니까? 감기가 얼마나 심한 병원 가야 됩니까? 이런 질문하고 사실 비슷하거든요. 그럼 뭐 엄청 아파 죽겠으면 병원 가세요. 근데 그러면 이 뭐 의사답지 않고 사실 아프면 병원 가야 되는 건 맞는데 이제 진짜 심각한 거는 이제 다리로 이제 마비정세 오는 거예요. 그렇죠. 마비정세. 감각 이상이 오고 막 저리고 땡기고 이런 방사통이라고 그래요. 방사통. 그런 게 생기면 일단 병원 가야 돼요. 그 아프다는 것도 애매하잖아요, 기준이. 그렇죠. 네. 똑같이 얻어맞아도 잘 참는 사람 있고 한 대 살짝 맞았는데도 엄청 아픈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그거 내한테는 아픈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많이 아프면 가야 되는데 그 기준을 보통 한 일주일 그 정도로 잡아요. 네. 일주일 정도 치료하잖아요. 집에서 뭐 주물러 달라고도 하고 뭐 파스도 붙이고 찜질도 하고. 그래도 안 나오면 뭐가 좀 이상한 거죠. 그럼 병원에 한번 가보는 게 좋겠습니다. 아, 네. 일주일 정도를 뭐 본인이 할 수 있는 처방법을 다 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통증이 안 가신다. 예. 병원을 가셔야 됩니다. 예. 예. 그때 제가 굉장히 아팠을 때를 생각해 보면 그때 병원에 바로 가서 제가 좀 치료를 받았거든요. 네. 안 받았으면 일상생활을 못 합니다. 염자도 고통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때는 적절한 치료를 해야지 빨리 복귀가 되더라고요. 그렇죠. 염자도 병이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제일 힘들죠, 음자가. 네. 사실. 정말 그 다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면 허리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다리 아파서 갔는데 허리가 네, 다리가 문제가- 아파서 갔는데 네네. 허리에 문제가 있다. 예.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다리가 아프면 다리 문제일 수도 있죠. 근데 그럴 확률은 좀 많이 떨어져요. 엉덩이가 아프면 엉덩이 고관절의 문제일 수가 있는데 그럴 가능성도 떨어지고 대부분은 허리 문제. 특히 허리에 신경 문제. 근데 저 궁금한 게 있어요. 예. 이게 엉덩이 부분에 예. 그 허리 중간 여기 있잖아요. 예. 제가 잠깐만 일어날게요. 네, 말씀해 주세요. 예. 요쪽이 예. 이렇게 아픈 건 뭐예요? 요쪽이. 아니 여기가 진짜 정말 여기가 남희 씨, 거기 한다고 그걸 어떻게 아니 여기가 엉덩이 위에. 엉덩이 여기 허리에 여기 사이 여기. 그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네. 그래서 이게 뇌에서 머리 뇌 있잖아요. 뇌에서 이제 이 손가락 굵기만한 신경이 쫙 이 척추뼈 사이로 내려옵니다. 네. 그걸 뭐라 하냐면 척수라고 해요. 척수라 그러죠. 네. 잘하시네. 척수신경입니다. 네, 척수신경. 그 척수신경이 목에서 등에서 허리에서 지배하는 구역이 있는데 허리에서 나가는 이 신경은 이 다리를 지배해요. 그래서 허리에서 신경을 누르는 병, 뭐 디스크 협착증, 전방전이증, 네.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제 다리로 영향을 많이 주죠. 그 우리 뭐 요즘은 이제 정보가 또 발달하고 어르신들도 다리 아프고 막 이러면 허리 문제인갑다. 그 외래에서 보다 보면 실컷 다리만 치료하다가 안 나으니까 오시는 분들도 네. 간혹 있는데 요즘은 그래도 뭐 정보가 많이 발달해서 이런 프로그램이 덕이 아닌가 네. 생각합니다. 아니, 원장님.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안담희 씨가 여기가 아프다니까. 그러니까 저는 여기 허리- 맞아요? 예, 아니 엉치라고 거기 그러죠, 엉치. 위에 여기? 그 옆에 여기. 고기 여기가 아파요? 거기 예. 제가 제가 방송에서 엉덩이를 공개한 게 처음입니다만. 거기 여기가 아픈 건 뭡니까? 그 허리가 안 좋은 거예요. 저도 거기 아프거든요. 왜? 그 허리 안 좋거든요, 저도. 예. 그 허리 안 좋아 검사 한번 해보셔야 돼요. 아 그럴까요? 아니, 잠깐 그렇게만 말씀하시지 마시고, 예를 들어, 그 전문가답게, 원장님, 전문가답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시니까, 이렇다는 얘기 하셨는데, 허리가 아무래도 안 좋다는 허리에서 얘기면 신경을 좀 많이 누르는 것 같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아, 아니 아까 저도 여기 아프다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왜 아픈 거예요? 여기 왼쪽 허리 뒤. 진짜가 해봐요. 와서. 나중에 조금 만나봐야 될 것 같아요. 저게 척추 기립근 쪽 아닌가요? 예, 그렇죠. 예. 뭐 근육 문제인가요, 이거는? 근육 문제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그래도 안심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아니 그나저나 오늘 주제가 네. 허리 염증을 잡아라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허리하고 염증하고 이게 무슨 관계가 있는지 되게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저도 염증인 건지. 염증이라면 우리 뭐 이런 데 골마가지고 네네네. 상체가 덧나가지고 고름 줄줄 나오는 네. 그런 염증만 생각하시는데 그거는 이제 세균성 박테리아 염증이고요. 아하. 여기서 얘기하는 염증은 이제 우리 신경을 누르는 병이 생기잖아요. 디스크나 협착증, 뭐 전방전이증이 대표적인 신경 누르는 병인데 이게 신경을 누르다 보면은 그냥 단순히 누르고만 있는 게 아니고 막 여러 가지 막 이상한 화학 물질들을 막 낸다고 그래요. 네네. 조사를 해보니까. 네. 그러면 여러 가지 자극이 돼서 이 화학적인 염증 반응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네. 그럼 막 들어붙고 막 이상한 조직들을 막 만들어내고 이래요. 그래서 이제 항생제를 쓰는 게 아니고 소염 진통제 이런 걸 쓰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염증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염증들이 신경에 계속 자극이 되면 눌러도 있고, 네. 그러니까 자꾸 신경이 막 부어오르고 자극되고 손상되고 그런 거죠. 저희는 염증 그러니까 몰랐네요, 그죠? 예. 그 많은 분들께서 네. 염증을 나서기 위해서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 소염 진통제를 쓰면은 이게 일시적인 거고 치료가 안 된다고 생각하시고 자꾸 약을 들어도 숨기고 안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오, 맞아요. 그래서 염증이 더 악화되고 병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좀 드셔도 괜찮을 거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정상이 심각하지 않으면 소염 진통제 드시는 것도 괜찮죠. 네. 반복이 되면 안 좋고요. 네. 혹시 염증을 방치하게 되면 뭐 다른 문제라든가 뭐 그런 것도 있어요? 염증이, 그러니까 염증으로 생기는 통증을 가만 놔두면 놔두면, 네네. 다르게 변하나? 신경이 어떻게 되겠어요? 손상을 계속 받고 자극이 돼서 이제 신경이라는 게, 이 척수신경이라는 게 되돌릴 수가 없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우리 중풍 맞으면 잘 안 돌아오듯이 이것도 마찬가지 신경이란 말이에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신경 자극이 심해서 이제 수술해도 안 돌아오는 경우가 많죠. 시간을 놓치면. 그러니까 염증 같은 게 생기면 이게 좀 덜어붙기도 하고, 그렇죠. 부어서 커지기가 덩어리가 생기기도 하고, 이제 그래야 되니까 더 힘들겠죠. 근데 이런 건 있잖아요. 허리가 이제 염저가 생겨가지고 한번 삐었어요. 우리 흔히 말하는 삐어가지고 이제 이 염증이 가라앉았어요. 네.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또 좀 필요하다거나 또 과음을 했다거나 그러면 다시 염증이 재발할 수도 있습니까? 똑같은. 그렇죠. 염증이라는 게 뭐 계속 뭐 유지되는 건 아니지만 네. 자꾸 반복을 하죠. 그러면 신경은 더 자극받게 되고 어,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우리가 또 염증을 바라볼 때 또 중요한 게 예. 우리 몸이 적당한 염증은 우리 몸을 방어하는 정상적인 어떤 작용이라고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볍게 맞이하는 염증은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네. 아까처럼 반복되는 염증, 그 반복되는 염증 때문에 여러 가지 오는 후유증이나 합병증이 의심될 때 네. 그때는 반드시 병원을 가야 된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예. 근데, 의사 선생님 같으시네. 의사분이니까. 네, 교수님이시네. 교수님이죠. 자, 근데 사실 허리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디스크를 제일 먼저 떠올리잖아요. 예, 예. 근데 정말 디스크가 많습니까? 아니면 발병 비율을 보면은 예.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우리 뭐 허리 아프면 디스크 하지 네. 뭐 협착증 뭐 전방전이증 뭐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예, 예. 그건 요새 좀 유식한 사람들이 좀 아는 거고 네. 무조건 허리 아프면 디스크가 디스크예요. 그죠. 예, 예. 근데 디스크만 있는 거 아니거든요. 네, 네. 디스크가 제일 많은 건 맞아요. 많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기계도 그냥 뭐 낡아지는데 수십 년 쓰다 보면 얼마나 다 낡았겠어요. 뭐 최소 다 30년 이상 써먹었잖아요. 네, 네. 안 써먹었나? 여기 29년. 그래서 예. 아직 예, 1년 남았습니다. 어쨌든 기계도 낡아지는데 네. 이 디스크가 계속 하중받다 보면 낡아지고 터지고 삐져나오고 이런 게 제일 흔하죠. 네, 네, 네. 근데 사실 그게 만일 염증의 문제라면 예. 결국 염증의 문제라면 염증만 잡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쉬운 거 아닙니까? 그게- 어차피 결과는 쉬울 수 있다는 얘기죠. 그걸 잘 안 잡으니까 문제죠. 예. 사람 누가 안 잡아요? 그 환자들이. 환자들이 안 예. 잡는다. 예. 그 잘 안 잡고 빨리 안 오고. 네네. 그래서 어쨌든 염증을 잡는 게 참 중요한 건 맞는데 네. 그 염증 말이 쉽지 좀 쉬운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염증이 아까 얘기했듯이 계속 지속되다 보면 이제 들어붙어요.
유착이라고 그래요. 네, 유착. 그렇죠. 신경유착. 네. 막 이상한 조직을 만들고 쉽게 얘기해서 떡지는 거예요. 떡지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착이 되기 전에 보존적인 치료, 항염증제를 쓰고 소염진통제, 뭐 보존적인 치료를 잘 하면은 이런 유착도 좀 막아주고 빨리 해결이 되고 이럴 건데 유착이 심해지면 이제 그제서야 이제 치료하기 시작하면 좀 늦죠. 잘 안 듣죠. 잘 안 들어. 네네. 그러다 보니까 요즘 시술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네. 여러 가지 막 좋은 시술들이 많은데 그런 시술들의 주요 개념이 이제 이 부분 마취 같은 거 해가지고 이제 유착을 풀어주는 그렇죠. 네, 그런 게 주요 개념이에요. 네. 이 염증이 생긴 이유가 네. 잘못된 생활 습관을 오래 하다 보니까 생긴 거거든요. 그런데 약을 드시고 좋아졌잖아요. 네. 그러나 그 생활 습관을 또 안 고치잖아요. 그럼 또 자꾸 또 반복되는 네, 거예요. 재발한다는 말씀이시군요. 생활 습관 고치셔야 되는 게 맞죠? 의사 같으시죠? 저분도. 약 맞을까봐. 그런데 이 보통 이제 허리라면은 예. 뭐 디스크, 전방전이증, 뭐 협착증 말씀하시는데 이 다 좀 나이 드신 분들 저보다 조금 나이 많으신 분들이 네네네. 많이 오는 그런 경우인데 그런 경우인데 이런 분들은 대부분 다 여러 가지 이 허리 질환이 동반돼서 한꺼번에 오지는 않나요? 하나만 따로 딱 옵니까? 아니요, 대부분 동반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디스크도 병이 아니고 원래 관절이고 네. 디스크만 관절이 아니고 신경 주변에 뼈 관절도 있고 예. 인대들도 붙어 있고 네. 뭐 근육도 있고 네. 다 관절이거든요. 네. 같이 막 공격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디스크가 낡아지면서 터질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재수 없으면 수술 받고 이러잖아요. 네. 그리고 또 디스크만 공격받는 게 아니고 뼈도 공격받고 인대도 공격받고 굳은 살 생기고 유착 생기고 그 심해지는 게 협착증. 네. 그 뼈 어긋나고 뭐 네. 힘을 잃어가지고 네. 그 전방전이증 다 같이 볼 수밖에 없고요. 네. 한 30살 넘은 사람이 디스크가 터졌다 수술해야 된다. 그럼 당연히 협착증이 같이 있습니다. 30년 동안 디스크만 공격받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네. 네. 안 그래도 살살살살 좁아지는데 뭐가 툭 터져 나오니까 젊은 사람 그 관 넓은 사람보다는 정상이 훨씬 타격이 더 크죠. 연세 드신 분들한테. 아니, 저희 모친이 한 2, 3년 전에 허리 수술을 하셨는데, 아우, 저 정말 전화 받고 제가 참 죄송스러웠는데, 허리가 아프시다고 전화가 왔는데, 바쁜 일로, 어머니 그래요. 제가 전화 드릴게요. 끊었는데, 일주일 만에 장문에 문자가 왔어요. 내가 아들을 잘못 키웠다. 네가 병원 프로그램 하면서 엄마는 일주일째 아무것도 못 그게 당장 갔더니 어머니가 진짜 허리 때문에 일어나지 못하셔가지고 못 드셔서 헬스해 주신 거예요. 오. 그 이제 병원 가서 결국 수술을 하셨는데 예. 전방 전이증으로 수술하셨는데 협착증이 심하게 붙어 있더라고요. 나이 드신 이른이 넘으셨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그렇게 같이 다발적으로 오더라고요. 예. 아들을 잘못 키운 게 맞네요. 예. 맞습니다. 이게 그 지금 말씀하셨지만 연세 드신 분들이 허리도 안 좋지만 무릎도 동시에 안 좋은 분들이 아하.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 사실 허리나 무릎이나 이렇게 또 동시에 이렇게 동반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척추 관절병원이라 하잖아요. 네. 관절 척추병원이라고 얼마나 많아요. 네네네. 그런 환자 많으니까 척추 관절병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이 축이 이제 머리부터 해서 목으로, 등으로, 허리로, 골반, 무릎까지 한 축인데 이 우리 몸의 한 부분이 나빠지면은 다른 부분이 보상을 좀 해줘야 되거든요. 그 허리가 나빠지게 되면 어디서 보상하겠어요? 무릎에서 보상해야죠. 네. 그럼 또 무릎 나빠지고 이쪽 무릎이나 한쪽 무릎이 나빠지면 어디서 보상하겠어요? 반대쪽에서 보상하고 네. 또 허리에서 보상하고 그럼 막 악순환을 하면 악순환. 그게 다 나빠져요. 그래서 허리 수술 받으시는 분들, 연세 드신 분들은 무릎도 안 좋은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같이 치료해야 돼요. 같이 치료 안 하면 또 망가져요. 하나를 제대로 치료 못하니까 다른 것들이 연속적으로 더 안 좋아지는 악순환 고리에 빠지게 된다. 그렇죠. 그런 말씀. 아하. 맞아요. 네. 막 예를 들어서 막 항문이 좀 안 좋으면 소변도 잘 안 나와요. 맞아. 진짜요? 그럼요, 당연히. 진짜요? 예. 변비 생기면 소변은 시원하게 안 나와요. 오. 또 치질이 있어도 소변은 시원하게 안 나와요. 다 연결이 돼 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허리 아프면은 네. 그냥 제대로 병원을 찾아가면 되는데, 이 병원, 저 병원 투어하다가 이렇게 막 오시잖아요. 네. 제대로 안 나와요. 네. 또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도대체 왜 이런 겁니까? 그 정상이 네. 괜찮은데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그래 이 병원 저 병원 다닐 정도면 뭔가 심한 게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게 뭐
고만고만하면 벌써 나았겠죠. 근데 우리 사람들 보면은 또 병이 안 심한데도 네. 또 우리 다 성질이 그렇잖아요. 한 번에 다 나아야 되잖아요. 네. 원샷에 이렇게 다 해결돼야 되는데 그게 네. 잘 안 되거든요. 또 기도 또 이제 우리 얼마나 이 팔랑팔랑합니까? 네. 네. 뭐 이 병은 좋다면 이 병원 가고 저 병은 좋다면 저 병원 가고 그렇죠. 네. 그런 경우도 많고요. 또 진단이 제대로 안 된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디스크가 터졌는데 그런 정상인데 네. 이 병원 가서 엑스레이 찍고 네. 엑스레이에서 잘 안 보이거든요. 네. 디스크가. 저 병원 가면 또 엑스레이 찍고 요 찍고 저 찍고 네. 그 같은 검사만 계속 하면은 예. 진단이 제대로 안 돼서 안 나는 경우도 있죠. 그런 여러 가지 경우들이 이제 복합되는 거죠. 병원은 금방처럼 많이 다녔는데 실제로 보면 병원을 다니신 게 아까 말씀하신 이 병원에 가서 기본 검사하고요. 예. 저 병원 가서 기본 검사하고 약 한두 번 먹고 예. 또 한두 번 먹고 그러니까 결국은 치료한 기간은 한 3개월, 4개월을 치료했는데 네. 치료하신 거 보면 가장 기초적인 치료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거꾸로 이렇게 믿음직한 선생님이 계시다면 그분한테 어느 정도까지는 치료를 해보시고 그러고 난 뒤에 또 이렇게 이제 병원을 옮겨보는 걸 해야 되는데 저희가 좋은 게 또 이렇게 병원이 접근성이 워낙 쉽다 보니까 네. 병원을 자주 이렇게 옮기시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조금은 진득하게 치료를 해보시는 방법이 집 문 밖을 나가면 병원이 많아요. 그런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책임도 의사에게 있어요. 그렇죠. 처음 만난 의사가 예. 신뢰를 딱 줘야지. 그렇죠. 친절하고 빵긋빵긋 웃으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박사님 그러십니까? 하려고 노력해요. 아니 근데 저희 어머니도 허리 아프시니까 진료는 A라는 선생님한테 가는데 물리치료는 B라는 병원에서 하고 그러면서 C라는 한의원에서 침을 맞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하나의 질병으로 지금 3병원을 다니신다는 거거든요. 네. 하나만 다르세요, 어머니. 여튼 이런 것들은 좀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진단 네. 받고 나면은 또 정확한 치료법이 있으니까요, 그죠? 알겠습니다. 자, 원인을 찾았다면 치료를 좀 해야 되는데 이 허리 통증 이게 정말 지긋지긋하기도 하고 너무 또 힘드니까 요거 좀 쏙 뽑아주십시오. 통증은 오신 김에. 먼저. 뿌리를요? 네. 예, 100%, 200% 뿌리를 확 뽑아드릴 수 있습니다. 오호. 그러면 좀 거짓말입니다. 이 수십 년 된 이 뿌리를 어떻게 하루아침에 그냥 다 뽑아버려요. 안 수십 년 된다. 썼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네. 그래도 얼마 줘요? 그런 거 없어요. 네. 그 100% 되는 게 아니고, 네. 그 100%를 향해서 이제 달려가는 거예요. 그 노력도 많이 해야 되거든요. 네. 노력도 안 하고, 언성이 좀 올라서 죄송합니다. 노력도 안 하고, 계속 그러셨어요, 지금. 결과를 계속 바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비관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네. 비관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노력하다 보면 요새 좋은 시술들이나 여러 가지 수술 아니고도 방법들이 많이 좀 생겼으니까 노력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 또 안정되는 시기가 오고 또 잘 살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 식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본인 노력이 꼭 필요한데 그렇죠. 한 방에 그냥 의사 선생님한테 이거 다 고쳐달라 이러면 그것도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우리 사실은 이철재 원장님이 이 허리에 또 전문가시고 박사신데 오늘 또 욱하신 게 좀 있으셨어요. 그죠? 아니, 허리 박사라니까, 예. 이 좀 이미지가 이 허리 잘 돌리는 박사, 뭐 이런, 그런 거라서 조금, 아까부터 명찰이 조금, 허리에 그 지금 스님, 잘하는 박사님 얘기 나네. 다시 제가 알겠습니다. 수정해 드릴게요. 명찰들 보면 다 괜찮은데, 저만 허리 박사. 이게 괜찮은가요? 허다면 좋지. 저는 안 되겠네요. 골반 퀸인데요. 그건 괜찮습니다. 예. 여튼 우리 이 원장님께서는 워낙 또 이게 소탈하게 질문해 주셔가지고 그래? 많은 분들이 참 재미있으시면서도 참 친근감 있고 신뢰감이 좀 더 커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안다미 씨, 네. 사실 어르신들이 네. 병원에 안 가시려고 하는 경우가 많으세요. 예. 혹시라도 수술을 하랄까. 해라 이러실까봐. 맞아. 그러다 보면 그 치료 정말 간단하게 치료를 할 수 있는 그 시기를 놓쳐서 수술에 이르기까지 그런 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네. 그렇죠. 병원에 가면은 일단은 좀 겁나죠. 검사하기가 엑스레이만 찍어도 뭐 좀 이상한 거 나올까봐 겁나고. 겁나죠. 네. 얼마 전에 저희 애가 애가. 그 두통이 계속 반복돼서 예. 머리 검사를 하는데 제가 좀 겁나더라고요. 뭐 혹시 뭐 암덩어리 같은 거 하나 나올까봐. 예. 그 다 누구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병을 이제 수술할 병이 뭐 어디 뭐 갑자기 뭐 생기겠습니까? 서서히 그런 병도 있지만 대부분은 서서히 진행되는 병이죠. 병을 키우는 거예요, 키우는 거. 네. 근데 병을 뭐 키우고 싶어서 키우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네. 다 형편이 다르고 네. 경제적 형편도 사정도 다르고 전부 다 다르니까 안타깝게도 병을 키우는 경우가 많고 그러면 이제
보존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경우도 수술로 넘어가고 좀 안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초기에 좀 제대로 오시면 수술까지 안 가고도 가능한 수가 있는데 자꾸 뭐 혹시나 수술하라 할까봐 안 가다 보니까 수술까지 가는 경우가 많다는. 그럼 혹시 수술까지 가는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원장님? 병원에 와서 검사하고 이런 환자 중에 뭐 한 5%? 아, 수술하시는 분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오, 그럼 나머지 95%는 그런 수술 없이 치료가 예. 가능하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보통 그런데 예, 예. 대부분은 이제 95%가 내다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은데 아, 그렇지 않은데. 예. 5% 안에 속할 수도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수술해야 되는 경우일 수도 있는데, 네. 내가 95%일 것이다. 네. 착각에.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지금. 대본 보랴 해석을 해야 지금 힘든데. 좋습니다. 그러면, 원장님, 사실은 이 방송 보시는 분들, 누가 수술하고 싶겠습니까? 특히 허리를. 네. 허리에 대한 편견도 되게 많이 있는데. 그러면 시술로 끝날 수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렇죠. 시술 방법이나 이런 것들 얘기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아무래도 수술은 이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 어르신들 얘기하잖아요. 네. 그럼 수술 받은 사람들은 뭐 속았냐, 바보냐 아니거든요. 예, 예.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지만 네. 수술을 하면은 이제 손해 보는 것이 있기 때문에 수술을 하면 손해를 봐요. 근데 그게 작아야 되고 얻는 것이 이만치 커야지. 그렇죠. 그나마 수술이 성립이 되는데 맞습니다. 그것도 네. 피하는 것이 제일 좋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뭐 사람들 의사들 뭐 과학자들 네. 여러 가지 막 개발을 하잖아요. 비수술 방법들. 그래서 요것저것 요새 많이 생겨났거든요. 네네. 그 시술들 중에 네. 대표적인 게 이제 요새 신경성형술 같은 거. 신경성형술. 네. 그런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예, 예, 네, 그렇죠. 그래서 그게 뭐냐면은 꼬리뼈 들어봤다니까 쪽에 되게 섭섭하시네요. 네, 들어보실 것 같아요. 그래서 꼬리뼈 쪽에 부분 마취해가지고 네. 가느다란 관을 이제 그 안 좋은 부분까지 이제 척수신경 누르는 부분까지 들어가서 네. 이제 거기서 유착을 풀어주고 네. 이 마디 저 마디 이제 안 좋은 마디를 다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자극 줄여주는 효소나 약제들을 싹 발라주고 나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네네. 그런 간단한 시술들이 있고요. 네. 요새 뭐 풍선 확장술도 있고 뭐 네. 내시경 시술도 있고 뭐 또 수액 성형술 여러 가지 이런 뭐 다양한 시술들이 있는데 뭐 무조건 내가 이거 하겠다 이게 아니고 네. 이제 환자하고 네. 이제 그 정도에 따라서 맞춰서 네. 이제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저희 집에 저희 아내도 한번 가서 치료받았는데 아, 허리가 원장님. 굉장히 예. 아팠었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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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예. 그거 신경성형술 하고 나서는 네. 많이 좋아졌어요. 네. 진짜 정말 완치는 안 되더라고요. 근데 예. 조금 있어요. 아픈 게. 그러나 많이 좋아졌어요. 그렇군요. 근데 시술을 하면 아까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신경성형술도 있고 풍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예. 있는데 그거 좀 일시적인 그러니까 아픈 걸 좀 일시적으로 통증을 잡아주는 역할밖에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계속 일시적이죠, 일시적. 일시적이다. 약도 일시적이고 시술도 일시적이고 네. 수술도 일시적이죠. 조금 긴 일시적이죠. 아하. 그래서 그 재반 사항을 네. 이 근본을 잡아주는 이 관리를 안 해주면 네. 뭐 헛거됩니다. 그럼요. 네. 그렇고 수술도 긴 시간에 일시적이다. 맞네요. 맞는 철학적인 말씀이시네요. 예. 저희 외할머니가 예. 한 이쯤부터 허리가 굉장히 아프시다는 말을 자주 했었어요. 예. 근데 병원을 가서 이렇게 진단을 받아보면 병원마다 말이 다 다른 거예요. 네. 괜찮다. 좀 더 있어도 괜찮다. 치료를 잘 받아라. 어느 병원은 지금 바로 수술을 해야 한다. 그렇게 했는데 병원 한 4-5군데를 돌았지만 이게 말이 다 다르니까 할머니가 판단을 잘 못하시겠나 중요합니다. 보더라고요. 정말로. 그래서 예, 70살 때부터 한 5년간 75쯤 될 때까지 계속 그냥 버티다가 75이 돼서 수술을 하셨어요, 결국에는. 네. 근데 그 5년 동안 더 악화돼가지고 진짜 무릎도 안 좋아서 걸음도 잘 못 걷게 되고 허리는 더 나빠진 상태다 보니까 지금 79이신데 거의 뭐 엉덩이로 거의 기어다니다시피 하시거든요. 에이. 그러니까 이 병원마다 진단 기준이 다 달라가지고 예. 병원을 그 치료 시기를 제때 받지를 못하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잖아요. 사람의 앞날을 안다면 이분이 내가 1년 뒤에 마비가 될 운명이다. 네. 디스크가 터져서 지금 조금 안 좋은데 네. 그럼 당연히 수술을 하죠, 지금. 그렇죠. 저라도 하겠어요. 네. 근데 이제 죽을 때까지 안 아프고 잘 끌고 가는 게 제일 좋은 거거든요. 네. 그 앞날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분도 잘 나서 보려고 한 거지. 네. 뭐 묵화가지고 이제 심하게 만들어가 수술을 하려고 이런 건 아니니까. 그렇죠. 네. 어쨌든 급하게 수술해야 될 경우를 지키셔야 되고 네. 급하게 수술해야 될 경우가 이제 마비 증세고 이제 힘이 떨어지는 거죠. 쩔룩거리게 되고 방사통이 심해지고
이제 6주 이상, 보통 6주 정도 수술은 6주 이상 네. 치료를 했을 때 호전이 시원찮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고 네. 대소변 장애가 오고 성기능에 좀 문제가 오고 네. 그런 경우면 수술을 적극적으로 이제 생각을 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참 좋은 말씀 하셨네요. 그죠? 어떤 의사 선생님이 그걸 병을 키우라고 그냥 수술을 해도 된다고 말씀하겠습니까? 그분 나름대로의 노력을 하신다는 그런 얘기죠. 네. 그죠? 예. 못하는 경우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를 정말로 이렇게 옛날에는 많이 접하게 되는데 요즘에는 수술 방법이 많이 발달해서 많이 이렇게 좀 쉬워지지 않았나요? 못하는 수술도 이제는 가능하게 되고. 네. 예. 그게 못하는 수술은 없다 생각하고요. 네. 안 하는 거죠. 왜? 득과 실을 따졌을 때 건드렸는데 손해가 더 많을 것 같다. 네. 손해보는 장사를 할 수는 없죠. 네네네. 그 안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요즘 수술을 하면은 이제 덕이 엄청 많아야지 돼요. 그 잃어버리는 게 있다 했잖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요즘 수술은 이제 옛날에는 크게 째가지고 막 근육을 확 제끼고 인대를 막 날리고 관절을 막 댕강 날리고 이렇게 시원하게 했단 말이에요. 네. 그 요즘은 그래 안 하고 이제 현미경 보고 네. 이제 조금 째가지고 근육도 조금 제끼고 네. 인대도 거의 손상 안 주고 관절을 또 거의 안 건드리고 이러니까 아무래도 회복도 빠르고 좀 후유증도 작고 뭐 그런 면들이 있죠. 그래도 뭐 안 하는 게 더 좋긴 좋고요. 그때는, 원장님, 그때 옛날에는 크게 수술 싹 하고 나와서는 보호자한테 수술 잘 됐습니다. 그러고는 환자를 못 일어나. 아, 그런 경우가 있었나요? 네. 수술만 잘 된 거죠. 지금은 수술만 잘 됐다. 네, 옛날에는 수술 상처가 굉장히 컸어요. 네. 큰 병원에서 뭐 크게 했는데 지금은 전문 병원들이 많아가지고 네. 특히 척추 수술, 어깨 수술 이런 부분들은 네. 정말 굉장히 과학 기술과 의술이 함께 많이 발전됐다고 생각됩니다.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좀 걱정이 되는 게 그러면 이 절개를 하잖아요. 예. 어차피 이게 과학적이라 하더라도 좀 찢어야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게 손해죠, 손해. 그게 손해죠. 네. 근데 그게 손해의 범위가 작습니까? 옛날에는 좀 크게 시원하게 하셨다고 그랬는데 요즘 어느 정도? 옛날에 뭐 한 10cm 잡으면 요즘 한 2cm? 그렇죠. 네. 근데 연세 많으신 분들은 병원에 가면 허리에 칼을 대면 나중에 거동을 못 하실까봐 그러니까. 이렇게 네. 걱정들을 되게 그런-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게 제일 그리고 많죠. 네. 또 실제로 보면 주위에 간혹 한 분들이 계셔요. 네. 그러니까 수술이 잘못되신 경우, 그러니까 후유증이나 뭐 통증이나 이런 건 좀 어떤지. 그렇죠. 수술이 아까 잘 됐는데도 나는 계속 아프고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수술이라는 게 이제 근본을 고치는 게 아니에요. 찌꺼기만 걷어내는 거예요, 찌꺼기만. 이 근본이 안 좋은 거예요, 근본이. 네. 그 찌꺼기를 계속 만드는 공장은 있는데 찌꺼기만 걷어냈으니까 이 근본을 고친다는 말은 어르신들이 처녀 총각으로 돌아가는 건데 네네. 그게 안 되잖아요. 안 되죠. 예,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관리를 잘해줘야 돼요. 보존적인 주변의 제반 사항들을 유지를 잘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근육에 힘을 길러주고 뭐 습관 좋게 만들어주고 여러 가지 뭐 관리해야 될 목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찌꺼기 만드는 공장에 있는데 찌꺼기를 걷어주면 그때는 깨끗해졌습니다만 또 계속해서 찌꺼기가 쌓인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근본적인 게 이제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 예. 그런 말. 그러면 필요한 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운동요법 같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뼈를 좀 잡아줄 수 있는 인대를 강화하는 뭐 운동법이나 네. 또 재활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죠. 재활이 아주 중요하죠. 이제 힘은 이제 본인이 키워야 돼요, 본인. 우리 예. 어머니 나사 못 고정했다 했잖아요. 네네. 고정한 게 하셨습니다. 예. 근본 잡아준 거 아니거든요. 예, 예, 예. 얼마나 약하고 이를 흔들거리면 뜯어만 내도 될 상황에 핀까지 박았겠어요. 네네. 그게 더더욱 주변에 힘을 더 길러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 코어 운동 하잖아요. 네네네. 허리 근육 신부 강화 운동. 네네네. 그게 재활 치료고 도수 치료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 힘겹게 수술을 했는데 생돈 빚내가지고 수술했는데 네. 재활 운동도 비싸고 그래 엄두도 못 내는 그런 안타까운 경우도 있지만 네. 또 시골에 사시는 할머니들도 있는데 시골에서 어떻게 뭐 여기까지 도수 치료하러 오지도 못하고 그렇죠. 맞아요. 예. 그래서 배워서 해야 될 수도 있고 네네. 우리 뭐 혜택 다 받아도 네. 뭐 사무직이고 뭐 직장인이고 네. 상사 눈치 본다고
운동 제대로 못하는 경우 많거든요. 그렇죠. 네네. 직장에서도 좀 배운 거 하고 스트레칭 하고 네. 그런 식으로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되겠죠. 강화 운동이라는 게 네. 별로 뭐 특출난 거 아닙니다. 특출난 거 아니고 이 목 근육 강화 운동은 보통 보면은 목을 이렇게 반대쪽으로 5초, 10초 밀고 그쪽으로 5초, 10초 밀고 이게 별거 아니잖아요. 네. 허리도 마찬가지고요. 네네. 헬스클럽 가면 어르신들 그 줄 서 계시거든요. 예. 거꾸리라고 그러잖아요. 쭉쭉 쫙 늘리고. 네. 이게 좋습니까? 나쁩니까? 아플 때 하면은 안 좋고요. 아플 땐 절대 하면 안 예, 돼요. 안 아플 때는 이게 견인 효과를 내거든요. 이게 늘려준단 그렇죠. 말씀이시죠? 철봉이 매달리는 것도 허리 견인 효과를 내고. 그래서 거꾸리 자체는 네. 과하지 않다면 괜찮은 것 같아요. 아니면은 이렇게 어떻게 되지? 이렇게 해갖고 네. 발목 딱 잡아주고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엎드려서 네. 이렇게 하는 거. 그거는 그게 뭐냐면 네. 왜 가면 이렇게 밑에 이렇게 발목만 잡아주는 게 있고 네.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세울 수 있는 이런 운동 말하는 거죠? 네네. 예. 이게 허리에 도움이 그게 되는지. 기립근 강화시키는데 많은 힘이 되죠. 네네. 그 우리 고양이 자세 해가지고 이렇게 엎드려서 네. 바닥에 이제 고양이처럼 해서 다리를 뒤로 들고 네. 그런 것들도 기립근 강화가 많이 되고요.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스쿼트. 요즘에 대세잖아요. 예. 그건 어떻게 허리에 무리가 가는 건지 아니면 허리 운동이 되는 건지. 아니 아플 때 하면은 안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이제 이런 무릎을 네, 이렇게 네, 굽혀주고 네, 네. 이런 거 말씀하시는 네. 거죠. 그런 것들도 이제 복부 근육이나 허리 주변의 기립근 강화에 네.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S라인 있잖아요. 아. 그게 정말 좋은 허리인가요? 제가 오늘 너무 자주 일어나요. 오늘 의상을 잘 입고 오셨어, 안나민 씨가. 이렇게, 예. 예, 이렇게. 예.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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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옆으로 S라인. 예. 옆으로 S라인. 옆으로 S라인. 이게 옆으로 S 라인은 네. 좋은 거죠. 아, 좋은 그래요? 건데. 좀 너무 좀 과한 S 너무 라인. 강한가요? S 라인이 목은 이제 앞으로 전만을 이루고 네. 등은 뒤로, 허리는 앞으로. 그러니까 이제 엉덩이가 약간 나오는 거고. 네. 그게 이제 우리 몸의 척추에 힘의 분배가 아주 제일 자연스러운. 그럼 어디가 그런 제가 자세라는 문제인가요? 앉으세요, 앉아. 아니, 아직까지. 거예요. 지금 별 문제 없어 보이는데. 이제 그런 그거를 게. 듣고 싶어서. 별 문제가 없다, 자꾸 그 일자목, 뭐 일자 허리 이래 되면 이제 비정상적인 압력이 막 쌓이잖아요. 그러면 좋은 거 아니거든. 그 병이 생기죠. 일단 보기에는 아주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S라인이라면 요게 S라인인 줄 알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D라인인데. 오케이. 그러면 허리에 좋은 운동법 말씀하셨는데 네. 이 얘기를 하나 해보죠. 그러면 우리 어르신들이나 허리 안 좋으신 분들이 하지 말아야 될 동작. 오, 중요한데. 아무래도 허리에 이제 아픈 자세가 네. 압력이 많이 오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게 이제 허리에 압력이 많이 오는 상황이 제일 안 좋은 게 이제 쪼그리고 앉아서 뭐 작업하시는 거. 예. 반일하실 때. 논일 반일. 네네네. 뭐 안 할 수는 없겠지만. 네네. 그래서 뭐 서양 사람들 보면 의자 생활 많이 하고 침대 생활 많이 하니까 네. 허리병이 우리 동량보다는 좀 적잖아요.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영향을 많이 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예. 예방 아니겠어요? 네. 어떻게 예방하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평소에 뭐 저도 그럼 좀 말씀드리기 부끄럽지만 평소에 많이 걷고 네. 가벼운 등산 네. 그리고 체중 조절도 좀 하시고 아무래도 걷는 게 제일 좋은 운동인 것 네. 같아요. 허리 강화에는. 네. 맞아요. 앞에 네, 이제 맞습니다. 등받이 없는 의자들도 맞습니다. 네. 오. 그 허리가 이제 곧아질 수밖에. 맞죠. 네. 네. 근데 허리 아플 때요, 타이 마사지 같은 거 받으러 많이 가시잖아요. 저는 가끔 그런 거 받으면 일단 시원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네. 그게 진짜 허리 이런 통증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좀 되나요? 아무래도 타이 마사지라는 게 뭐 일종의 물리치료 같은 역할을 하니까 근육 이완 시켜주고. 원장님은 한 번도 안 받아봐서 모를 거예요. 아, 진짜 안 받아보셨네. 안 받아보셨어. 그러니까요? 받아봤어요. 타이 가서 한 번 받아봤는데 잘 모르겠던데, 그거. 일본인 시원하게 분들은 시원해요. 시원하게 근데 하죠. 그게 정말 의학적으로 무슨 효과가 있을까 싶어요. 아니,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 자꾸 그 찌꺼기 만드는 공장이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렇지. 잠시 시원하겠지, 뭐 다시 또 찌꺼기가 만들어지면 안 좋은 생활 습관이 있으면 또 안 되겠죠. 그 원장님께서 잠시 그 진료하시다가 허리가 좀 피곤하고 그러실 때는 좀 누워 계신다 그랬잖아요. 10분 정도. 네. 이 누워 있는 게 참 편하고 허리에겐 좋죠. 그렇죠. 근데 누워 있는 침대가 딱딱한 게 좋다더라. 아, 그럼 왜 너무 푹신하면 오히려 허리에 안 좋다 이런 얘기 있던데 딱딱하면 또 저는 불편하던데 너무 힘들어서. 그 정확한 이야기가 없더라고요, 그게. 그럼 이게 뭐가 맞는 그 뭐 겁니까? 옛날에는 딱딱한 게 좋다고 뭐 허리 안 좋은 사람은 딱딱한 침대 매트리스도 뭐 그래 막 네, 바꾸고 네, 이랬는데 너무 딱딱해도 안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S자로 이렇게 허리가 S자인데 너무 딱딱하면 뜨거든요. 네네. 그게 계속 지속되다 보면은
이제 근육이나 인대에 막 자극이 많이 와요. 그래서 너무 과해도 안 좋고, 네. 너무 뭐 부족해도 안 좋고, 그래서 적절하게 네. 어느 정도 쿠션이 있고, 우리 라텍스, 그렇죠. 네, 라텍스는 어때요? 좋아요? 그런 허리? 거 제가 지금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생각이 안 나요. 아니, 저는 라텍스를 쓰고 있거든요. 네. 네, 왜냐면, 네, 좋아요. 왜냐면 딱딱한 게 좋다 그래서 돌침대를 갖다 놨더니 너무 허리가 아픈 거예요. 제가 너무 아파요. 아니 욕창 제가 생기겠다, 그게 욕창 아니라 찜질방 가면은 다 딱딱하잖아요. 찜질방 네. 온돌방 탁 빼면 좋아야 되잖아요. 온몸에 쑤셔요. 끝나고 나면 너무 아파가지고. 아파서 그 위에다가 라텍스를 깔았어요. 네. 너무 아파서. 근데 좋더라고요. 허리에. 그래, 저도 라텍스 쓰는데 장사는 아니고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처방전은 뭐 바로 공개를 해도 됩니까? 아니면 예, 이곳에는- 오늘은 예. 정말 뼈대 있는 뼈대 있는 그런 슈퍼푸드를 준비했습니다. 예. 아하. 저는 봤습니다. 아니, 예. 아니. 정말 신경 안 쓰셨네. 어우, 신경 쓴 건데요? 무성이라고 갖고 오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아닙니까? 공개해 보시면 다 갑니다. 알겠습니다. 자, 예. 오늘 푸드 처방전 공개를 하겠습니다. 뼈대 정말. 뼈대 예. 있는 가문의 네. 예,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멸치. 그렇죠. 예. 사실 멸치가 쉽게 구할 수 있고 그리고 네.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슈퍼푸드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우리 허리 박사님, 허리 박사님 하지 마시라니까요. 허리 박사님한테 좋은 왜냐하면 뼈채 먹을 수 있는 생선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멸치가 좋은 점이 네. 이 뼈채 먹을 수 있고 내장까지도 직접 먹을 수 있는 정말 좋은 음식이거든요. 내장 빼서 먹어야 되지 않아요? 우리가 멸치 응가라고 표현하는데 네. 실제 그게 응가가 아니라 내장입니다. 그렇죠. 예. 네, 내장이고 내장이 쓴맛이 있어서 보통 요리를 할 때 많이 빼시는데요. 네. 사실은 이 내장에 정말 많은 영양소들이 있습니다. 네. 예, 우리가 동물 내장 잘 못 먹잖아요. 네네. 예, 생선 내장은 다 빼고 먹는데 네. 멸치 내장은 특히 작은 멸치는 편하게 드실 수 있으니까 내장까지 드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멸치는. 네. 자, 멸치의 좋은 점 첫 번째 당연히 칼슘입니다. 칼슘. 네. 칼슘. 우리 허리를 지지하는 척추뼈를 만드는 이 칼슘. 네. 당연히 멸치 엄청스럽게 많고요. 네. 그리고 EPA, DHA 같이 우리 등 푸른 생선 중에 하나거든요. 네, 이런 생선들에는 뇌에도 좋은 그런 좋은 영양물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예. 그리고 소주 안주에도 좋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허리. 멸치가 등이 푸른 거는 저 처음 들어봐요. 아, 예. 작아서도 안 보이는 건가? 아, 예. 잘 보면 조금 푸릅니다. 아니, 근데 이 멸치는 그러면 이 마른 게 좋습니까? 보통 멸치 회는 또 크거든요. 저희 기장 대변이 멸치 좋은 거 아세요? 혹시 안 멸치 다니시? 자국 있어요. 아, 기장 대변에 멸치 축제하는 거 모르세요? 네. 매년 하는데. 다음에 거기 한번 초대 가수로 한번 가시면서 그러니까 저 초대해주세요. 정말 맛있어요. 이건 멸치가 요만하잖아요. 네. 그 아이들은 멸치가 한 3-4배 돼요. 커요. 그래서 회로 먹거든요. 이거 뭐. 예. 네, 회로 먹고 막 그래요. 회로 먹는 게 좋습니까? 마른 게 좋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멸치가 먹는 음식이 뭐냐면 다른 동물이 아니라 플랑크톤이라는 가장 기초적인 세포들이거든요. 네. 이 큰 생선들일수록 사실 건강에는 해로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 참치라든지 고래라든지 큰 우리 어패류들이 네. 보통 수은 중독이라든지 중금속 중독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멸치는 그런 위험성 전혀 없다. 그리고 회를 먹거나 말려서 먹거나 다 좋은데 네. 사실 회를 먹을 수 있는 시기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그때는 맛있게 회를 즐기시고 네. 그 외에는 건멸치 네. 너무너무 좋습니다. 싸고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이 멸치 네. 허리를 위한 슈퍼푸드라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하루에 몇 개를 먹어야 됩니까? 드실 수 있는 만큼 드십시오. 자, 푸드 처방전 오늘 멸치였습니다. 우리 그 이철재 원장님도 멸치 좀 드셔야 되겠어요. 멸치 저도 많이 먹고 있습니다. 네. 집에서 이제 밥 안 해줄 때 밥을 안 해줘요? 물에 말아서 고추장에 먹기 싫은데 자꾸 먹고 있습니다. 자, 공개 크리니웰 오늘 여러분 허리 통증을 잡아드리고 있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끝으로 이것만큼은 꼭 기억하자. 우리 닥터 처방전 만나보겠습니다. 자, 이것만은 기억하자. 닥터 처방전 뭡니까? 건강 100세 시대 척추가 힘이다. 그러네요. 척추가 힘이다. 네. 네. 척추가 이제 중추잖아요. 네. 이 중추가 흔들리면 그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아무 생활이 안 돼요. 네. 꼼짝을 못 하니까요. 그럼 삶이 망가지고요. 네. 그래서 이 병이라는 게 갑자기 오는 게 아니니까
이제 막 서서히 진행되니까 네. 이제 미리미리 조심하고 초반에 네. 병이 커지기 전에 이제 관리 잘해서 이제 허리 건강 튼튼하게 해서 우리 행복하게 네. 잘 살아봅시다. 박수 주십시오. 예. 자, 오늘 공개 클리닉의 허리 통증 여러분과 함께 알아봤고, 또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 좀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허리가 불편하시면 참지 마시고 가까운 병원 찾으셔가지고 정확한 진단을 받으셔서 멋진 시원하게 허리를 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늘 도움 주신 명의 척시원병원 신경외과 이철재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몸의 기둥 허리 앞으로 중심을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키가 자꾸 줄어들어요. 그동안 자꾸 움츠러드니까 그렇고 척추 사이가 이게 관절 사이 자꾸 작아지니까 더 그런데 여러분 저도 좀 작아졌어요. 한 2cm. 여러분들 50대 이상 되시는 여러분들께서도 자꾸 허리 펴세요. 그럼 키도 좀 이렇게 안 작아지고 그리고 또 마음도 좀 커지고 그럴 것 같습니다. 뭐니 해도 조기 진료가 최고인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 믿고 꼭 가셔서 아프신 곳이 있으면 꼭 가셔서 진료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세상의 중심에는 내가 있고 그리고 사람의 중심에는 허리가 있답니다. 허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허리 건강 미리미리 챙기시길 바랍니다. 키는 신바람 건강 세상입니다. 8월 13일 목요일 오후 3시인데요. 롯데백화점 광복점 10층 문화홀에서 열리고요. 이번 주 주제는 무릎이 편해야 인생이 즐겁답니다. 부산 본병원 김호준 원장과 함께 여러분 무릎 건강 챙겨보세요. 그리고 오늘 방송 보시면서 이것도 좀 궁금한데 하는 거 있으시죠? 저희 공개 클리닉 웰 홈페이지가 활짝 열려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 남겨주시면 추첨 통해서 푸짐한 상품 보내드릴게요. 네, 공개 클리닉을 마칠 시간입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 달려오신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좀 특히나 시원하게 허리 펴시고 편안한 주말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웰리스 건강식품에서 종합건강검진권을 드립니다.